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또 같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엑셀 인베스트먼트의 임완 대표입니다. 혹시 이게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강연하면서 얘기하는 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한국형 카피 타이거 전략, 이게 사실 이 카피캣은 들어봤어서 카피 타이거는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카피캣이니까 카피 타이거는 좀 더 캣, 타이거도 캣그 일종 패밀리로 생각한다면 좀 더 캣보다는 타이거로 거대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이 되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거냐, 뭐 이런 얘기라고 상상도 하실 것 같아요. 맞는 얘기고요. 한국형 카피 타이거 전략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분이 지난번에 소개했던 유효상 교수님이 반환점을 돈 유니콘 기업, 반환점에 선 유니콘 기업, 이런 책을 쓰시면서 거기에 사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소개해 가면서 유효상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카피 타이거 전략, 그리고 이 카피 타이거 전략, 카피캣이란 얘기를 주로는 좀 더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카피캣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오리진, 원류, 뭐 창조, 창의 뭐 이런 쪽보다는 카피캣은 무슨 그냥 단순한 모방이라든지 별로 밸류에이딩 하는 것 없이 따라하기, 베끼기, 무슨 아이디어 훔치기 뭐 이런 느낌처럼 드는데 꼭 그런 건지,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 유니콘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한국형 타이거 전략을 왜 얘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하고 그런 논점들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또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으로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가 앞서서 펀드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 기관도 구축을 하고 또 지원 사업도 벌여가면서 스타트업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겼고 2020년 4월 9일에 K 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21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이상을 만드는 걸 목표로 두고서 여러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유니콘, 뭐 예비 유니콘, 또 뭐 팁스, 포스트 팁스, 프리 팁스, 이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많이 연결시키고 통합하기도 하고 이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여러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내 가면서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국발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스크 낀 분들 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죠. 마스크 끼면 뭐 좀 문제가 있으신가, 병이 있으신가, 감기 걸렸나 보다. 저는 일본에서 한 7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일본은 남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굉장히 커가지고 기침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실 마스크를 끼고 지하철 이런 데서 공공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들은 이제 뭐 주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데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이 유니콘이 만들어지는 이런 세계적인 시장 속에서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코비드 19이죠. 걸맞는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시드를 발굴하고 그런 이 능력과 역량을 지닌 걸로 판단되는 이 회사들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세계적인 유니콘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이미 수년부터 정부에서 또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향후에 한국이 유니콘의 제대로 된 산실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강연 내에서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K-유니콘 서포터스 또 해외 유수 VC와 연계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20년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 유니콘 서포터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11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있고 이게 2019년 말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유니콘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마켓컬리라든지 기타 여러 바이오 쪽의 회사들도 꽤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시니컬하게 쓴 건 아니고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로 계획대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국내 자본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국내에서 육성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어쨌든 유니콘을 만들자라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이 드림을 가지고 사는 뭐 생명체랄까, 그런 조직이랄까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컨셉도, 나도 유니콘이 되겠다는 그런 드림을 가지는 건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성공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차분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모두의 장의 제목이 한국형 카피타이거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카피타이거 전략하면 계속 어떻게 모방하고 베끼고 아이디어 훔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 내가 얘기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아닌데, 라는 면에서 저는 반대로 항상 어떤 이슈가 주어지면 가장 반대편 적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 모방의 가장 반대는 뭘까? 반대 측면에 있는 건 역시 모방의 반대는 창조, 창의, 그죠? 오리진을 만드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조, 창의랑 굉장히 그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연관성 있게 쓰이는 용어 중에는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거하고 굉장히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혁신은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냐를 알게 되면 혁신과 모방 사이에 뭔가 우리 K-유니콘들이 지향할 전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니콘 기업에는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 기업들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1개, 12개, 뭐 이제 좀 더 늘어나겠죠. 세계적으로는 500개, 600개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콘에서 떠나서 데카콘이라고 해서 유니콘의 10배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0조 원 이상인, 그리고 이제 유니콘 중에서도 상장을 하거나 M&A가 되거나 뭐 전략적 투자가 돼서 투자가 되거나 해서 그 일부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한 거는 엑시콘이란 말도 생겼고요. 그래서 해외 유니콘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 들여와서 클론 메이킹 어프로치를 통해서 또 다른 유니콘으로 키워갈 수가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게 전략적으로도 한번 채택할 만한 상당히 스마트한 방식이다라는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유니콘을 만드는 게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유니콘을 만드냐? 시장이 만드느냐? 또는 우수한 경영진,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만드느냐? 또는 투자사가 가진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느냐? 뭐냐? 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reiterating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이제 크로시 컨클루전 중에 하나가 비상장 회사의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해서 투자하는 VC, CVC 또는 전략적 투자자 대기업들이 있을 때 유니콘들이 굉장히 쉽게 빨리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다음 장을 넘어가시죠. 그렇다면 누가
유니콘에 투자를 하느냐. 그걸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유니콘이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유니콘 기업으로 나와 있는 회사들, 이제 이 오른쪽 하단에 여러 회사들 로고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친숙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친숙하게 쓰는 서비스명이기도 하고 잘 알려진 기업명이기도 하고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니콘에 투자한 기업들도 어떤 데들이 있나 살펴보면 세계적인 이 VC들도 많지만 세쿼이어 캐피탈이라든지 벤치마크 뭐 이런 투자 회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의 ICT 회사, 또 SNS 회사, 세계 뉴 이코노미의 소위 리더라고 하는 텐센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소위 BAT의 하나 뭐 알리바바 이런 데들도 있고요. 또 바이두 뭐 이런 회사도 있고 또 구글이나 퀄컴 같은 세계적인 이 IT 공룡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들 중에서 블랙스톤이나 골드만삭스 이쪽은 옛날부터 IB로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로서 유명한 이런 회사들도 실제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스타트업이 커져서 유니콘으로 가는 회사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아주 유력한 투자자들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부 펀드들, 뭐 중동이나 러시아나 또 우리나라도 국부 펀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게 있죠. 싱가포르 같은 게 싱가포르 투자청이 싱가포르 국민들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고 이런 데들도 실제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는 아주 초기에 상당히 초기에 싱가포르 투자청 GIC에서 투자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투자는 뭐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나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는가 보다 하는데 이미 선진 이 시장에서는 벤처 캐피탈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훨씬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벤처 캐피탈도 규모가 뭐 수조 단위 다루는 데부터 시작해서 몇십억짜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 되는 그 전통적인 금융 IB들이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면서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글로벌 유니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사점으로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잠시 말씀드렸던 유사한 투자 행태를 짓는 사람 집단이 어딜까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자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냥 밸류에이션 정하고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한다. 꼭 경매 시장하고 되게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뭐 앤틱 경매라든지 미술품 경매라든지 또 뭐 소장품 경매 뭐 이런 거 하는데 보면은 조던이 신던 신발이 7억 원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게 상징적으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페이를 한다면 그거는 그 가치가 아니냐, 그게 시장 가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무엇이 유니콘을 만드는가로 보면은 제가 주로 지금 말씀드렸던 건 역시 투자자들이 유니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그 글로벌 유니콘들이 어디에 많은가를 살펴보면 미국에 제일 많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영국, 또 세계 규모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뭐 이런 곳이 유니콘이 많은 데들인데요. 왜 유니콘이 많은가를 살펴보면 유니콘의 가치로 투자를 해줄 만한 여력이 있는 금융기관, 투자사 또는 CVC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유니콘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보면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콘의 기업 밸류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또는 금융기관, CVC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쉽게 이제 한국발 유니콘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또 무엇이 유니콘을 만드는가가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유니콘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유니콘들하고 관계가 제일 클까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특성이 일단 winners takes all 같은 이 성향이 강하죠. 상위 1, 2, 3등이 시장 전체를 bewilding하는 통제하는 그런 경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최종 승자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그 얘기는 거기서 잘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되는 리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익스포넨셜한 익스포넨셜 그로스 아주 막대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스타트업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유니콘 또 데카콘을 배출하는 분야가 바로 공유경제 플랫폼 또 플랫폼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나 공급자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플랫폼 기반의 사업 특징에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 구조에서 빠른 확장성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펀딩을 하고 그거를 대부분 마케팅이나 사용자 확보, 또 사용자 유지, 또 트래픽 증가에 투여하는 그런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과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게임의 규칙이고 이런 게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해관계하고도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되고 유니콘 기업의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유니콘 기업은 도대체 이게 인위적으로 육성 가능하냐, 사육 가능하냐, 씨드를 가지고 정말 키워낼 수 있는 거냐? 답은 당연히 예스겠죠. 그렇지만 스마트하게 좀 더 확률이 좋게 효율 좋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라는 과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대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콘 기업의 눈물, 실패하지 않은 헐리우드 방식의 유니콘 키우기를 소개한 책자도 있고 또 극사실주의 스타트업 흥망성쇠 기록이라고 해서 옐로우 모바일의 중심적인 이 코어 멤버였던 분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유니콘이 되고 또 유니콘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어떤 경영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생생히 밝혀놓은 이런 책들도 있고요. 또 유니콘을 만드는 프렌치 스타트업의 비밀, 이 전략과 실천 사이에서 꼭 알아야 할 스타트업의 레퍼런스. 다 나름대로 유니콘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스마트하게 여러 정책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유니콘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다룬 책들이 있습니다. 또 유니콘 기업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 창업자들 매일 5개, 10개씩 만나서 얘기해보면 유니콘 기업이 될 싹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야 되냐. 유니콘 될 것 같은데 그들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런 유니콘이 될 만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또 공통점, 또 차이점들은 뭐가 있느냐, 시장마다 뭐가 틀릴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전 세계 80여 개 유명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본 이런 책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효상 교수님이 유니콘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많은 10년 이상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인사이트를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쉬운 용어랑 표현으로 소개해 주신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유니콘으로 가는 길 이런 강연도 하시면서 사용하는 책들 중에 가장 최근에 완주를 위한 안내서 반환점에 선 유니콘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유니콘들에 대한 현상을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유니콘이 되고 이들이 어떤 시장 특성에서 이런 유니콘이
유니콘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유니콘들이 이 살아가는 생태계죠. 벤처 생태계라 할까?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유니콘들이 어떤 위치를 통하고 향후에 투자자들이나 그 네트워크에 같이 네트워크에서 인터랙션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세세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콘으로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자, 이런 게 이번 강연의 하나의 주제랄까 탐구할 만한 이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면 유니콘으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제하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면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이 유니콘이 될 만한 될성식품 떡잎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 모델 하면 전략, 또 시장, 마케팅, 이 전통적인 경영학에서 많이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전략에서 제일 많이 벌여요. 비즈니스 모델, 포지셔닝 뭐 이런 걸로 같이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의 기업들, 기존의 강자들을 극복해서 이겨내고 그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시장 가치 창출, 고객 가치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 성공하는 기업이 될 것이냐, 그거는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기본적인 이 논리의 베이스를 가지고서 혁신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은 경영학자들이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클라이턴 크리스텐슨 교수라든지 게리 해멀 교수, 이런 분들이 이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disruptive innovation 이런 얘기는 이 독일의 경제학자 1940년대부터 활약하시던 분에 의해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 유니콘을 가는 비즈니스 모델 6가지를 대강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니콘으로 가는 비즈니스는 about 유니콘, 어떤 커머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공통점이 뭐 있느냐,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더라. 는 게 하나의 이 발견입니다. 큰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참여자가 몰리는 네트워크 효과의 창출이 핵심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유니콘이 압도적으로 많더라. 특히 유니콘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탑 순위에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10년 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2000년대 초반을 얘기해서 상정해서 본다면 엑슨모바일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석유기업, 또 시티그룹 같은 금융기업, 이런 데들이 주로 세계 수위 가장 큰 기업 가치를 가지는 회사들이었는데, 현재 이제 이게 이 2000년대 2010 몇 년도 얘기예요. 현재로 따져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지금은 또 달라져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 10년 동안 트렌드를 보면 플랫폼을 영위하는 글로벌 컴퍼니들이 기업 가치가 높다. 그 얘기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런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이 유니콘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유니콘들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냐 봤더니 국내 유니콘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사들, 글로벌의 유망한 ACBC, CVC들의 출자를 받았고 그들이 지원으로 마켓도 넓히고 후속 투자 유치도 진행해서 해외 진출까지도 이루는 이런 모델들을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세쿠아 캐피탈 같은 데가 쿠팡, 또 토스 이런 데 투자를 했고요. 소프트뱅크 잘 아시는 쿠팡의 주요 투자자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게임 회사 게임 퍼블리싱 네이시 33분 이런 데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텐센트는 본인 자체가, 그 회사 자체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나스닥 상장한 주요 ICT
인터넷 기업이기도 하면서도 이제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텐센트도 블루 스튜디오 같은 데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이 IB죠. 인베스트먼트 뱅커이면서 우한 형제들이나 블루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그 게임 회사 세계적인 회사들에 투자를 했고 알토스 전통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킴 대표님이 이끄는 벤처 캐피탈이시고요. 여기도 오미미 박사나 토스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포메이션 A 파트너스 실리콘밸리의 투자사가 옐로우 모바일 투자했고 그다음에 소카 이런 데는 이제 벤캐피탈 투자했고 그래서 그 히라우스 캐피탈도 굉장히 유명한 이 글로벌 유니콘 투자사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도 투자를 했더라. 그 얘기는 역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정이죠. 훌륭한 투자 회사, 세계적인 이 투자 회사, 또 유니콘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서 투자를 해줄 만한 여력을 가지는 회사들이 투자를 한 것들이 유니콘 기업이 되어 있더라. 네. 그다음에 로컬에서 시작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더라. 예. 뭐 핀테크는 대부분 이제 로컬이라고 하지만 핀테크의 모델이 이 베이직한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에서 펼쳐보는 거, 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규제 때문에 주로는 로컬에서 시작했던 이 비즈니스들도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서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시작했다가 말레이시아나 주변 국가로 가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망한 또는 유력한 서비스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공통점의 하나는 유니콘 상장 기업들, 대기업들, 이제 대기업들은 CVC까지 합쳐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글 벤처스가 뭐 구글의 투자 회사죠. 구글 벤처스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 텐센트의 투자 담당하는 회사가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CVC 자체가 아주 유명한 투자자로서 유니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게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